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플렉스 코리아,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서정함의 시사주민에서는 강원도 교육감에 출마 선언한 분들을 차례로 모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대균 후보를 모셨습니다. 어떤 교육 가치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오늘 인터뷰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균 후보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원도 교육감 예비 후보 유대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춘천 온누리교회 안수 집사이고요. 장인도 한 교회에서 34년간 목회를 하셨고 형제들도 목사와 장로로 있어서 기독교 문화에서 성장했습니다. 춘천교대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했고 강원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40년 6개월 동안 강원도와 교육부 해외 국제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한 그런 교육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번에 무너진 강원교육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운명이라 생각하고 소명의식을 갖고 교육감 출마를 결심했고,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가 큰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이제 강원도 교육감에 출마를 하시게 되잖아요. 이 교육 현장에서 어떤 자질을 어떻게 쌓아오셨는지 한번 좀 이렇게 자랑의 시간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사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중교대에 입학했는데 졸업할 때는 강원도에서 첫 번째로 임용되었거든요. 네. 그 교사 시절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학교를 다녔는데 그동안에도 홍콩 한국국제학교에서 한 3년간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 덕에 국제 감각도 좀 익혔고요.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하죠. 장학사 장학관 연구관 18년 동안 교육행정을 했습니다. 그 교육부에서 제가 9년간 근무를 했는데 초, 중, 등 장학사를 대상으로 전국에 공개 채용을 할 때 제가 유일하게 합격을 했으니까 조금 많은 교육계 인사들이 저를 지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교육부에서 초중등 교육정책이나 교과서 정책, 교육과정 정책, 혹은 교육복지정책, 동북아 정책까지 국가교육정책을 담당했었으니까 교육정책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원주 방곡초등학교 교장으로 4년간 부임해서 근무를 했었는데 학교 교육활동 공로로 강원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동국상도 받았고 눈높이 교육상, 혁신 리더 대상 그런 많은 상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많은 상들도 또 받으셨군요. 또 제가 이제 좀 질문을 좀 몇 개 드릴 건데요. 네. 지금 코로나19가 아직 한창이잖아요. 네, 역시 지난해와 재작년 교육 현장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으셨을 텐데 아마 후보님께서 취임을 하셔도 코로나가 지속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방역 대책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시나요? 네,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한 지경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확진자가 60만을 넘어서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어제도 49만이 넘었다고 얘기하는데 의료 관계자도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코로나 확진 후에 3일 만에 출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참 모두가 조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장으로 있으면서 경험해 보니까 사실 학교가 제일 안전한 곳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코로나 같은 방역의 가장 기본은 예방입니다. 네. 우선 등교 시에 발열 체크한다든가 교실 소독 혹은 방역 지원을 위한 도우미를 통해서 학교의 청결 문제 같은 것을 좀 제대로 갖춰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지원하겠고, 또 백신 접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래도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마땅한 예방책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접종 여부에 따라서 불이익을 주는 방역 패스는 요거는 사회적인 갈등을 이야기하는 문제니까 조금 자율적인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하여간 방역의 가장 기본은 예방이므로 예방에 집중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지금 교육부에서 이렇게
학교마다 확진자 3% 이상이 되면 학교장이 대면으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 결정하도록 지금 안내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요거는 좀 잘 하는 거라고 봅니다.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학교에 자율권을 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만 교장 선생님들이 그동안 모든 방역 지침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시만 하고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혼란은 있지만 네. 그래도 학습권 차원에서 학교장에게 이런 권한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발생이 되면 혹은 개인이 확진이 되든 집단이 확진이 되든 후속 조치를 철저하게 지원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 안전에 우선을 두고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에 대해서 많은 지금 대책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가장 이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건 또 교육 격차가 심화된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 학생 간 격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교 간 또 격차도 많이 지적이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 대두되면서 교육에도 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처음 이래 대면됐을 때 학생들이 입학식도 못하고 온라인 계약을 했었잖아요. 네. 그 온라인 계약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집안에서만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네. 이 일로 인해서 사실 학부모들이 학교가 필요하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학교가 그동안에는 공부만 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어떤 사회에 필요한 규칙이나 품성 혹은 사회성 발달을 주는 그런 기관이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학교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된 어떤 그런 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교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갑자기 원격 교육을 시행하게 되다 보니까 교육 방법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학교 입장에서는 그러한 원격 교육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미처 준비가 안 돼서 학생들이 우왕좌왕하고 선생님들이 우왕좌왕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죠. 결국은 이러한 학습 결손이 교육 격차나 학력 격차로 이어지게 되었고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이 급증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2000년대 중반이죠. 그때 우리 이제 강원도에서 사이버 가정학습 연구학교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제가 교육연구소로 지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 말하면 온라인 교육, 원격 교육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은 것이 한 가지는 이런 원격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 콘텐츠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일방적인 교육은 효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쌍방향이라야 됩니다. 네. 대신 이러한 쌍방향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려면 그런 시설이나 기교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사점은 아무리 온라인 교육으로 한데도 학습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교육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프라인 그리고 교육이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네. 학생들에게 어떻게 일주일간 혹은 하루에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사전에 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이버 가정학습 연구학교를 지도하면서 느낀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학교마다 이런 교육시설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그렇게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학교 간 혹은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나 학력 격차 해소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강원도 네네. 교육감으로 이제 또 출마를 선언하셨으니까 강원 교육의 문제점을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강원 교육의 문제점으로 자주 지적되는 것이 학력 저하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학력 저하 문제는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한 가지는 기초학력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초학력 이러면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학력으로 3RS, 읽고 쓰고 세마기를 이야기하거든요. 네. 어쩌면 한국인으로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기초학력만큼은 학교가 반드시 챙겨주어야 하는 학교의 존재 이유이고 네.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 그 기초학력 미달자
미달자를 조사한 것을 보면 적게는 3.5%에서 한 1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요. 네. 물론 과거 데이터이긴 하지만. 네. 그러면 최대 10%가 넘는다고 하면 10명 중에 1명이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기초학력 미달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교육폭이라는 말과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너진 강원교육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네. 확보해줘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그 관점은 뭐냐면 기본학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학년 학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6학년이면 6학년 혹은 중학교 2학년이면 중학교 2학년 수준의 학력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기초학력은 보통 100점 만점에 20점으로 기준하는데 보통 이런 기본학력은 100점 만점에 40점 이하면 미흡하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학교장으로 있을 때 그 이웃학교 교장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기본학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전교생 840명 중에 700명이 넘더랍니다. 저는 그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직접 들은 얘기니까 뭐 그분이 거짓말을 할 일은 없지만 이 정도로 학생들의 기본학력이 약화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력 문제는 반드시 평가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 네. 현재 강원도 교육청은 그 평가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한 가지가 지필평가고 한 가지가 수행평가입니다. 그런데 수행평가로 모든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필평가는 경쟁교육이니 줄세기 교육이라고 조금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쳐져야 된다고 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습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보통 학자들이 얘기할 때 한 66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강원도 교육청은 놀이 밥 100분 이런 것 놀이 헌장 만들고 또 강원도 행복청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행복을 강조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만 힘들어도 안 하고 귀찮아도 안 하고 어려워도 안 하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졌거든요.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이 행복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교육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어떤 도전, 열정, 성취감 이런 걸 맛보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는 이미 학교 문화 풍토가 무너진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다각도로 학생들의 학력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의 학력이 좀 확보되는 방법을 또 얘기를 해주셨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강원 지역 수험생들에 대한 입시 전략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학생들의 입시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기초학력이나 기본학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강원교육평가지원센터를 구축해서 강원형 학습 영향평가를 꼭 실시할 것입니다. 기초 기본학력은 최소 성취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전체 학생들에게 마치 의사가 진단하면 처방하듯이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반드시 실시돼야 되는 성격이라고 보고 네. 지금 수능 관계는 참 우리 강원도가 수년째 계속 꼴찌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춘천에서도 정시로 간 학생이 2년 만에 한 명이 나왔다고 아주 대서특필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도 한 80명 이상이 옛날에는 한 학교에서 서울대를 갔는데 네. 지금 강원도 전체적으로 46명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민사고 학생 26명을 빼면 20명대로 뚝 떨어집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결국은 별도로 학력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더군다나 국가 정책이 지금 40% 이상은 정시로 가려고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 대선 후보들도 정시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 학생들은 정시로 갈 실력이 약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시로 90% 이상이 가는데 현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지금 도교육청에 있는 강원 진학지원센터를 연구원으로 이관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서 대입 자료를 개발하고 수시 정시 상담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소개한 것처럼 학습하는 것도 이게 습관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자기가 원하는 과목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수능 과목을 좀 확대하는 방법을 방과후를 통해서 적극 지원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내신 학교 종합생활기록부로 가는 어떤 그런 수시의 영향에도 대비해야 되지만 정시에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 학습지를 마련한다든가 대입 지원관이 좀 수시와 이렇게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어떤 그 관리를 학생들 관리를 좀 제대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대균 후보의 우리 입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보육과 네네. 양육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보육과 양육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한 질문이긴 한데요. 네. 그 한 가지는 보육과 양육을 돌봄 문제로 볼 수도 있겠고 네. 또 한 가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문제, 즉 유보 통합 문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과 양육이란 그 개념 자체가. 네네. 우선 그 돌봄이라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돌봄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입니다. 저출산 제가 교육부에서 네. 방과후학교 지원과정을 하면서 우리 돌봄 정책을 총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돌봄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제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나 혹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던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것을 제가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돌봄 시설이나 여건은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 시설을 이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돌봄 전담사들이 고용 안정을 위해서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고 있고 교원들도 학교가 어떻게 보육시설이냐라고 생각하면서 지자체 이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는 또 퇴근 후에도 돌봄이 운영되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돌봄은 사실 공급자보다는 수요자 위주의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학교 자체형 혹은 지역 연계형, 지자체 운영형 등으로 여건을 좀 다변화해서 최소 오후 7시까지는 저녁 돌봄을 운영해야 된다. 물론 이제 돌봄 전담사의 어떤 근무 시간이나 고용 안정 문제 보장하고 또 학교의 여건에 따른 교원들의 의견도 최대한 수용하면서 조율해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소개해드린 그 유보 통합 문제는 이건 국가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든 사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이거든요. 네. 현재 누리과정으로 교육 내용이 일원화되어 있지만 시설이나 교원의 자격 혹은 교육부의 지원이 서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지만 돈주머니부터 좀 통합하거나 이러한 노력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꼭 좀 이 유보 통합 문제는 한번 다루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우리 유대균 후보가 꼽는 강원 교육의 현안 한 가지만 좀 꼽아주시죠. 강원 교육의 현안 문제는 제일 큰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 네. 이 문제는 우리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꼭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4차 산업사에 필요한 장애인이 융합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적인 어떤 배려나 시설, 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이 강원도 교육감으로서 우리 유대균 후보가 이것만큼은 잘할 수 있다. 좀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교육부에 근무할 때 교육평가 전문가입니다. 그 기초학력 평가나 학업 성취도 평가, 피사, 팀스 같은 국제 비교 평가를 담당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 우리 학생들 학력만큼은 확실하게 자리 잡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강원도형 영역평가를 실시하고 또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기초기본학력 확실하게 보장하고 뒤처지는 아이들 위한 장치도 마련할 것입니다. 네, 이제 오늘의 인터뷰를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 유대균 도교육감 후보가 추천하는 곡을 한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좀 지을 건데요. 어떤 곡을 함께 하면 좋을까요? 요즘에 코로나로 많이들 어려워하고 또 동네 산불로 삶에 터지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봉사활동 가보니까 무척 비천한 광경인데 그 CCM 곡 중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네, 일어나 나의 등 걸어라. 뒤에서. 네.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옹기장이 로즈콰이어의 나의 등 뒤에서 이 곡을 제가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저는 오늘 우리 유대균 도교육감 후보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